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예고했던 대로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소단원 첫 번째까지 마무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소단원 두 번째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은 기계의 발명과 기술의 혁신으로 생산력이 급증함에 따라 나타난 사회와 경제적인 대변혁. 여기서 대변혁은 그냥 대변화를 말한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인간이 직접 노동력을 했는데 기계가 발명되고 기술이 혁신되면서 점점 대량 생산하는 거예요. 생산력이 점점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와 경제적으로 대변화가 일어났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산업혁명은 어디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습니까?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되었어요. 영국은 명예혁명 이후, 명예혁명 기억나시죠? 두 혁명 중에 명예혁명. 이 명예혁명 이후 정치가 안정되어 경제 발전에 점령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잉클로저 운동으로, 여기서 이 잉클로저 운동 여러분 또 생소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들이 공동 경작지와 미개간지의 울타리를 쳐서 자신의 소유주를 심은 운동인데, 그래서 그냥 뭐 양을 울타리를 쳐서 그 면직물 산업을 했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클로저 운동은 양을 울타리를 이렇게 쳐가지고 거기 있던 농민들을 쫓아내고 귀족들이 이렇게 그 모직물 산업을 하려고 했던 벌인 운동이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인클로저 운동으로 인해 농민들이 쫓겨났죠. 그럼 이 농민들은 그렇죠. 농촌이 아닌 도시로 이동하게 됐죠. 그러면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였죠. 그뿐만 아니라 철, 석탄과 같은 전현 자원이 풍부하였고, 일찍부터 넓은 시민지를 확보하여 연료 공급지와 상품 판매처로 활용하였다. 영국은 미국과 같은 식민지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식민지에다가 그냥 원료 공급지, 상품 판매처로 활용하면 되는 거야. 내가 여기서 만든 것들을 식민지에 내보내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첫 번째, 풍부한 자본과 자원으로 모직물 공업이 발달합니다. 적을게요. 모직물 공업이 발달. 산업혁명에서는 여러분 적을 게 좀 많아서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직물 공업이 발달하고 철과 석탄과 같은 천연 자원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명예혁명 이후 정치가 안정되어 경제 발전에 점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경제활동 자유를 보장해 주는 거죠. 세 번째가 바로 식민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일찍부터 넓은 식민지를 확보하여 상품 판매처로 확보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노동력 확보입니다. 이 노동력 확보, 여러분이 갑자기 생뚱맞게 노동력이 뭐야?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 노동력은 인클로저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이 네 가지가 바로 영국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난 배경이므로 꼭 필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과 교통수단의 발전인데요. 산업혁명은 면직물 공업에서 시작하였다. 선생님 방금 아까 전에는 모직물이라고 했는데 왜 이제는 면직물인가요?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공부를 해왔습니다. 자, 모직물 산업은요, 양털에서 실, 그 다음에 모직물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반면에 면직물은 목화예요. 목화 뭔지 아시죠? 그리고 실, 그 다음에 면직물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게 바로 모직물과 면직물의 차이고, 이 둘은 서로 같지 않다가 되겠습니다. 자, 면직물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을 뽑는 방적기와 여기 있는 방적기, 그리고 옷감을 닦는 방직기, 이건 증기기관이네요. 죄송합니다. 방직기에 관한 거는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니 방적기의 발명 이후 기술의 발전은 계속되었고 전통적인 물레집보다 훨씬 빠르게 실을 생산하게 되었다. 또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제임스 와트의 증기 기관을 동력으로 사용하면서 원동력으로 사용하면서 직물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였다. 자, 이게 바로 제임스 와트의 증기 기관인데요. 여기서 물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팔팔 끓여가지고 수증기로 이 수증기를 동력으로 삼아서 이 물레바퀴를 요렇게 계속 빙글빙글 하면서 동력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왜 기차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굴뚝 예전 보시면 이렇게 뿌뿌 칙칙폭 이렇게 되잖아요. 그가 같은 원리로 수증기를 동력으로 삼아서 에너지를 내는 원동력으로 삼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면직물 공업은 간의 수공업에서 벗어나 공장제 기계 공업으로 발전하였다라는 말이 아까 요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한편 교통수단도 발전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렇죠. 철도가 부서되고 이렇게 미국의 풀더는 증기선을 실용화하는 등 이런 것 때문에 교통수단도 발전하게 되었다. 이거에 대해서도 좀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의 측면에서는요. 스티브슨과 풀턴이 있습니다. 풀턴. 여기 나와있죠. 미국의 풀턴. 그리고 통신에 있어서는 여기 안 나와있지만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와 그 벨이 있는데요. 자, 스티븐스는요, 뭘 발명했나요? 그렇죠. 증기기관 차를 발명했습니다. 필기하도록 할게요. 풀턴은요, 여기 나와있죠. 증기선을 실용화하였다. 자, 모스는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모스부호라고요. 그거를 다른 말로 유선전신이라고 합니다. 벨은요, 전화예요, 전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것들을 한번 교과서 왼쪽에다가 필기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기술과 교통수단이 발전하게 되었구나. 산업혁명의 이점이 되겠습니다. 필기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은 자, 산업혁명의 확산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산업혁명의 확산. 제2차 산업혁명. 네, 이거 맞을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혁명과 산업대국의 성장. 산업혁명의 결과로 영국 면직물이 세계시장을 장악하자 서양 각국은 적극적으로 영국의 기계와 기술을 도입하였다. 뒤처지기 싫은 거죠. 자기네도 빠르게 경제 발전을 해야 되니까. 이에 따라 산업혁명은 프랑스, 벨기에, 독일, 미국, 러시아, 일본도 있습니다. 각국에서 철도가 건설되면서 물자 수송이 원활해졌고 광산 경영이 활발해지는 등 본격적인 산업화가 진전되었다. 19세기 후반에는 대서양 횡단 케이블이 설치되고 전화가 발명되었으며 새로운 동력으로 전기가 사용되었다. 또 석유를 이용한 내연기관이 발달하여 자동차의 시대가 열렸고 철강, 기계, 석유화학 등 새로운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제2차 산업혁명이 전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독일과 미국이 영국에 앞서는 새로운 공업 강국으로 성장하였다. 이처럼 산업혁명이 확산되면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주의 경제가 한층 더 발전하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내용이 워낙 좀 짧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제가 과학 강의를 하는 게 보였네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요, 북동부부터 진행을 했고요. 진행하게 된 계기는요, 석탄 생산으로 인해서 산업혁명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국의 독립혁명할 때 남북전쟁이 있었잖아요. 남북전쟁을 통해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자, 미국은요, 남북전쟁 이후, 그렇죠. 경제가 훨씬 발전해서 세계 최대 공업국으로
되었다 했습니다. 남북전쟁 이후 발달. 지금 선생님이 하는 이 말 여러분이 이해 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2강으로 돌아가세요. 어쨌든 지하자원과 노동력이 활발해졌다, 많아졌다. 자, 그리고 독일에서는요, 통일되고 나서요, 얘네가 좀 느렸어요. 그래가지고 독일 입장에서는 쟤네들을 보니까 쟤네 벌써 산업혁명을 저 정도까지 했어? 우리도 빠르게 뒤쫓아 가야겠다 하면서 정부가 주도했어요. 정부가 주도하니까 엄청 빠르겠죠. 이런 정부 주도하에 발생한 산업화. 그래서 중화학공업도 발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산업화, 중화학공업이 뭐 발달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정부가 주도했다라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러시아는요. 그렇죠. 러시아는 땅덩어리가 굉장히 많았고 땅덩어리가 굉장히 컸고 여기 시베리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철도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시베리아. 여기는 좀 지울게요. 자, 시베리아 횡단 철도 건설을 합니다. 이게 가장 영향이 크고요. 그리고 나서 일본입니다. 일본도 있는데요. 일본은 근대화 정책으로 산업화가 추진되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산업혁명의 확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1860년대부터 갑자기 급상승하는 나라가 있었으니, 니은은 일단 미국이 되겠고요. 기억은 누구예요? 1860년에 엄청 높이 치솟았어요. 왜? 가장 먼저 최초로 산업혁명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영국이 되겠습니다. 1860년대 이후 니은 국가의 공업 생산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 배경은 남북전쟁 이후에 전쟁이 발생하던 중 여러 경제가 막 합해지면서 세계 최대 공업국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제2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들은 뭡니까? 그렇죠. 전부 다 기계가 생기고 기술혁명으로 생산력이 급증하게 되면서 노동력이 많이 감소하게 되었고, 그쵸? 그러면서 산업화가 추진되고 면직물 공업이 기계화되면서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네, 그쵸? 이렇게 여러분이 산업혁명 과정에 나타난 특징들을 잘 서술하시면 문제를 잘 풀고 개념을 잘 이해하셨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잠깐 끊고요. 자, 잠깐 끊으면 좀 속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래야지 좀 쫄깃쫄깃한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자, 날짜를 한번 살펴볼게요. 7월 19일 월요일 날에 산업혁명의 결과로 한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